자, 오늘 이제 35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도 아니에요. 오늘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라서 카카오페이 증권 간단하게 탑바 만드는 거 좀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는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프론트,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놓고 보자면은 프론트 영역이 맞기는 해요. 근데 사실 얘는 프론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SI 기준이긴 해요. SI라는 거는 이제 정부 사업이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대로 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웹을 만드는 이런 분류를 이제 SI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 SI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개발자가 되면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개발자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웹 퍼블리싱과 웹 디자인은 자바스크립트를 안 건드립니다. 걔네들은 진짜 화면 UI만 찍어줘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100% 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웹 디자이너나 웹 퍼블리셔가 일을 하는 건요, 이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모양, 그냥 단순히 이 모양, 그리고 이 안에 이런 텍스트를 넣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이미지를 넣는 거. 이미지? 화면 설계 단계에서 이미 이미지나 이런 메뉴들의 이름 같은 거는 넣어서 오기는 해요. 그냥 진짜 화면만 되어 있어요. 화면만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를 눌러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HTML에 태그 입력하고 뭔가 만들어 놔도 얘는 뭐 클릭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A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링크를 걸고 움직일 수 있는지는 배웠지만 실제로 그걸 활용을 잘 안 했죠. 다 그 형태로 제작되어서 와요. 그냥 태그만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랑.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간단히 좀 역할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은 웹을 구성하는 내용 부분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CSS는 이제 그 웹을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론트 관련된 수업 시작할 때 얘는 감독이라 그랬죠. 얘는 실제로 뭐 얘든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명령을 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웹의 동작을 구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뭐 흔히들 들어보셨겠지만 Node.js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서버 쪽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으로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꽤나 있고요. 근데 단순히 그냥 SI 개발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개발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Node.js를 접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심히 알아야 될 거는 자바랑, 그리고 HTML은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 CS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크립트, 얘가 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능의 핵심부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론트 단과 백 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개발자가 있고 백 개발자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SI는 이걸 구분을 짓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제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 네카라 쿠베당토 같은 서비스 쪽, 얘네들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프론트와 백이. 근데 SI는 사실 구별 짓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론트 관련된 것도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뭐 간단한 개인 프로젝트든 팀 프로젝트든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그 화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자바스크립트예요. 얘가 뭐 자바에 비해 더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한데, 얘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케이스가 많이 나뉘긴 하는데요. 회사에 따라 회사가 제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많이 갈리긴 하는데 보통의 웹은 자바로 구현되는 건 진짜 서버 쪽 통신밖에 없어요. 거의 통신해서 DB 거쳐서 DB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화면으로 넘겨주면 그 화면에서 받아온 데이터들을 화면에 어디에 뿌릴 건가, 그런 것들, 이게 이제 JSP랑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역할들인데, 그러면서 이 화면에 있는 뭔가를 눌렀을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화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령들을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거치게 될 거예요. 예로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잠깐 영상 녹화를 멈추고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만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실제로 JSP를 활용하면서 데이터가 뭐 화면에서 서버 쪽 백단으로 넘어가고 서버 쪽에서 화면으로 다시 보내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바를 다 할 줄 알잖아요. 이제 자바로 게시판도 만들어 봤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랑 되게 많이 유사해요. 사용 방법이,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사하고요. 그래서 크게 막 어려움을 느낄 만한 건 아니에요. 단 얘도 얘만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 차이들만 명확하게 잘 생각하고 사용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미리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div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안에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div한테 컬러를 레드로 줄게요. 그럼 얘는 빨간색이겠죠? 이건 당연히 빨간색인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워서. 자, 근데 우리 옛날에 이 속성으로 스타일 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스타일 줄 수 있었던 거, 태그 안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줄 수 있는, 스타일 속성을 줄 수 있는 애였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지금 뭐야? 왜 안 돼? 초록색이죠. 우리가 분명 CSS한테 빨강색을 줬다가 여기다가 스타일 컬러를 줬더니 얘가 이겼네요. 네, 맞아요. CSS보다 직접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주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일단 이해하지 말고 화면 봐주세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다 뭔가 뚱땅뚱땅 썼는데 얘를 썼더니 얘가 이겼죠. 자, 우선순위는 1, 2, 3이 될 거예요. 스타일에 관련된 우선순위는 CSS보다 HTML이 우선순위를 갖고요. HTML보다도 JS, 자바스크립트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뭐 스타일을 많이 건드릴 거는 없긴 한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울 때는 얘가 가장 접근하기가 좋아서,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타일 건드리는 걸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많이 할 건데, 얘가 일단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거. 그냥 감독이니까, 감독이 배우랑 스타일리스트보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독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JS의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걸 먼저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div를 3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얘한테는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넣어 줄게요. 텍스트를. 그럼 버튼이 생겼네요. 그리고 얘한테 바디한테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div한테 넓이 100, 높이 100.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또 보더를 한번 씌워볼까요? 얘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0 곱하기 100짜리 박스가 3개 생겼고요. div 박스가. 그리고 옆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그쵸? 아, 참, 그리고 JS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제 우리 처음에 이거 안 쓴다고 밑으로 내려놨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써야 되니까 위로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항상 이 콘솔과 함께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펜 연습장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뭐라 그러지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뭐 저장을 하거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얘네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로딩을 하면서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돌려요, 얘를. 그래서 지금 콘솔에도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써주고 시작을 할게요. 콘솔.클리어. 얘가 있으면 이 로딩이 다시 됐을 때 콘솔을 한번 날려줘요. 콘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저분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는 이러면 함수 만들어진 거예요. 자, 펑션 자체가 함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함수 명이겠죠.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 모양만 봐도 유추가 어느 정도 되죠. 함수 명일 거고, 그럼 얘의 소괄호는 뭘까요? 매개 변수를 받아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제 자바나 이런 거에서도 똑같이 메서드 만들 때 매개 변수 입력할 수 있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요 안에 뭔가 변수가 들어간다면 밖에서 넘어오는, 인자로 넘어오는 값을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얘도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소괄호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거 영역 잡아주는 거죠. 이 함수의 구현부.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이런 걸 하나 넣었어요. 이 얼러트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알림창이 뜨는 건데, 어떻게 뜨는지는 이따 한번 보세요.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 변화가 없죠? 분명히 얘는 로딩을 다시 했을 텐데, 새로 고침을. 함수는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죠. 만든 함수를 사용을 해야 실제로 되잖아요. 이건 자바도 똑같았던 거고, 함수 실행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예요. 보이시죠? 함수를 실행시켰더니 얼러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담겨있는 알림창이 하나가 뜨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함수를 구현을 한 상태고요. 근데 저는 얘를 그냥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라고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hello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명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클릭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클릭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요. 그 중에서 태그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놓는 방식이에요. 지금 하는 거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안녕하세요 이 알림창이 나오는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그러니까 헬로 안녕하세요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눌렀을 때 얘네를 좀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 div들을. 그래서 이제 div를 선택을 좀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적인 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는 도큐먼트 타입이 HTML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큐먼트라는 건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HTML 문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HTML 태그로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뭐 헤드, 바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바디 안쪽의 영역이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 HTML 문서를 JS,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문서에 접근을 해서 얘한테 얘가 접근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할 때 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DOM이라고 있어요. DOM. 네, 돔이라고 하는데 아마 수업 페이지에도 지금 써 있을 거예요. 돔. 이 돔으로 얘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jQuery라고 하는 애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말고 뭐 리액트나 이런 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이 돔으로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돔은 많이 안 써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jQuery랑 돔의 비율을 굳이 따져보자면 한 9대1? 9.5 대 0.5 정도밖에 안 돼요. 돔은 거의 안 쓰긴 해요. 근데 그래도 돔을 알고서 jQuery를 아는 게 우리가 훨씬 습득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돔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jQuery 사용하는 걸로 할 겁니다. 제가 얘를 그냥 A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펑션 함수 안에다가 var els라고 적었어요. 이 els는 그냥 엘리먼츠의 약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약어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엘리먼츠는 이거였죠. HTML에 지금 존재하는 엘리먼츠는 총 4개, 그죠? div 3개랑 버튼 하나, 그 엘리먼츠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 쓰는 var, 얘는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자료형 타입 적어주고 변수명 적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 타입의 제한이 좀 자유로워요. 파이썬과 비슷하게. 파이썬은 아예 적는 게 없지만. 그래서 얘는 뭐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변수 선언할 때 이걸로 선언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var은 사실 옛날 거예요. 지금도 쓸 수는 있고 많이 쓰여져 있긴 한데 얘는 옛날 거고, 요즘에는 얘를 씁니다. lit 라고 하는 얘를 쓰고요. 그리고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거에는 이것도 있어요. const. 자 얘는 막 엄청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만, 얘는 그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아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var 얘는요, 예전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사용하고 이제 많이들 쓸 때부터 계속 써오던 변수 선언 방법이에요. var. 근데 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이게 돼요. 쟤는 이게 돼요. 이 var이라고 하는 애는 변수의 재선언이 가능해요. 원래 이거 자바만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안 되던 거였잖아요. 변수명 중복 때문에.
근데 얘는 이게 돼요. 이게 장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단점이에요. 왜냐면 우리 변수명 짓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변수명, 함수명, 뭐 이런 거 이름 지을 때.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개발을 막 하다가 밑에 가서 변수가 또 필요해서 비슷한 이름을 생각하다가 다른 것 같아 하고 지어놨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선언되었던 애는 값을 잃어요. 얘만 남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여지껏 만들어왔던 기능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제 중복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이 시작될 때 호이스팅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깊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좀 한 1년차, 2년차가 됐을 때 한 번쯤 다시 찾아보시면 뭔 소린지 알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 엄청난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되면요 그냥 무조건 전역 변수로만 봐요. 전역 변수로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는 아시죠? 얘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애인데, 내가 전역 변수로 쓰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얘는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애고. 그리고 또 얘가 선언하기 전에 이 변수를 가져다 쓰려고 하면요 얘는 그냥 undefined이 나와버려요. 변수의 값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undefined으로 나와요. 원래는 에러가 나와야 맞잖아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변수를 쓰려고 한 거니까 에러가 나야 맞는데, 저 VAR이라고 하는 애는 에러가 나지 않고 그냥 undefined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차피 undefined 나왔으니까 에러로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undefined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하다 보면 콘솔에 undefined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undefined이 뜬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꼬여요. 헷갈리고 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얘가 남아있는 건데, 요즘에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저 VAR 안 쓴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물론 취업하고 나가서 코드를 받아보면 엔간한 거 다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꼬여서 사용되지 않게 중복 선언이 가능한 애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값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에러가 안 나니까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코드에 새로 만들 때 내가 필요한 거 따로 만들 거면은 얘 써도 돼요. 그거 가지고 상사가 뭐라 하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VAR보다는 LET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얘로 만들어서 썼다. 그거 가지고 말 못해요. 왜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까. 근데 그 부분만 약간 통일성을 잃게 돼서 그걸로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똑같은 걸로 진행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사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이제 VAR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았는데, LET는 뭐냐? 얘는 일단 중복 선언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건데 이제서야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 VAR이 얘가 갖고 있던 불편함들을 개선시키고자 일정 버전 이후부터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엔 없었어요. 새로 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훨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변수 활용 면에서 얘가 훨씬 좋다. 이게 아직도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VAR 쓰지 마세요, 이걸로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얘는 이제 약간 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물.
아직 잔존해 있는, 많이 잔존해 있는 퇴물. 그래서 차차 이걸로 다 바뀌는 추세로 넘어갈 거고요. 얘는 일단 중복선언 안 되고, 얘는 뭐야 왜? 중복선언은 안 되지만 이런 건 돼요. 뭐가 되냐면 이런 건 돼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물론 이런 게 돼요. 당연히 이런 건 돼요. 되는데 얘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것도 돼버린다라는 거. 이러면 결국 콘솔에 찍어보면 30 남아요. 이 ELS1이라는 변수에 30 들어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거 안 되게끔 새로 만들어진 애가 얘고, 얘는 이제 값을 재정의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얘는 재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파이널, 수업 중간에 간단하게 소개가 나왔던 파이널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였죠, 상수. 처음에 만들 때 값을 초기화를 하면요, 이 밑에서 이런 걸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안 되게끔 막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let과 const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저도 근데 아직 습관처럼 얘를 쓸 때도 있어요. 얘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저도 모르게 얘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그냥 남아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 쓰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VAR로 쓰셨는데요 하면 저거 그렇군요 하고 바꿀 거예요. 이걸 쓰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 배우는 입장에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LET를 쓰는 걸로 합시다. 자, 다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ELS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든 거고요.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얘는 이 문서를 읽어오는 거예요. 얘를 써주면 이 문서를 읽어와요. 그리고 이 점 찍는 거, 얘는 우리가 기능 리모컨 버튼 누르는 거였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컨트롤 엔터 하면 나와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도큐먼트 안에 있는 기본 내장 함수들 중에서 get 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자, get element by id,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id로 엘리먼트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get element by class name, 클래스 네임으로 엘리먼트 가져와라. get element by name, 네임으로 엘리먼트 가져와라. by tag name, 태그 네임으로 가져와라. 태그 네임 ns, 얘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selection, 애니메이션, 루트 노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4개. id, 클래스 네임, by name, 태그 네임.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은 우리가 아직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상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태그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써볼 건 뭐냐면, 우리는 뭐 지금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거 준 거 없으니까 get element by tag name으로 div 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서 안에 div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죠. 그럼 얘가 변수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걸 그대로 한글로 해석을 해보자면, 위에 있는 HTML, 그러니까 도큐먼트 HTML, 얘를 읽어올 때 태그 네임이 div인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iv인 3개란 말이에요. 근데 변수는 하나예요. 얘가 배열의 형태로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냥 알아서.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0번 인덱스부터 지금 div 3개 가져올 거니까
2번 인덱스까지 존재하겠죠?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ELS라고 하는 거 안에. 그럼 여기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한번 보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로딩이 됐고요. 버튼 누르면 아직 헬로구나. A. 다시 로딩하고 ELS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도큐먼트 위에 있는 문서에서, 그러니까 도큐먼트는 HTML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문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문서였어요? 이 도큐먼트는 HTML이다 라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큐먼트 위에 있는 문서를 읽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실제로 읽어오는 건 HTML이 맞는 거고, 그 HTML 안에서 태그 네임이 div인, 얘는 지금 우리가 CSS에서 쓰던 선택자예요. 선택자. 그거 넣어주는 자리예요. div가 태그 네임으로 div인 애들을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그리고 엘리먼트가 아니라 엘리먼트죠.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담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변수는 하나밖에 값이 안 들어가니까 값을 3개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배열은 변수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0번째 ELS의 0번째 인덱스 하면 첫 번째 div이겠죠?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른 애들도 한번 바꿔볼게요. 얘는 블루, 얘는 그린.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3개가 한 번에 바뀌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div를 한 20개 만들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거 플렉스 때문이죠. 버튼을 좀 앞에다 옮겨 볼까요? 버튼을 좀 앞에 놓고 여기다가 이거 빼버리고 지금 이거 자바에서 쓰는 반복문이랑 똑같죠? ELS 자동으로 배열로 만들어질 거고 그거의 길이, 랭스 가져온 거고요. 반복문 사용법 똑같아요. 이 안에서 ELS I 에 스타일 이건 복사하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i가 1이면 ELS 얘 스타일을 그린으로 바꿀 거고요. else if 만약에 i가 2면 얘는 블루로, 그리고 else 나머지는 레드로. 사실 이 else는 지금 필요가 없긴 하겠죠. 어차피 얘가 할 거니까 아예 얘를 빼버리죠. 이렇게만 놔둬볼까요? 이러면 예상 결과가 나오겠죠. 1번 i가 1이래요. 그럼 1번 인덱스죠. 그럼 두 번째 div이겠네요. 0번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얘가 그린이 될 거고 얘는 블루가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레드가 되겠죠.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력문
자바에서 출력문 쓰던 것처럼 얘도 콘솔에 뭔가를 찍어볼 수 있어요. 콘솔.로그 여기 안에 els.length 얘가 실행되면 콘솔에 뭐가 나와요. 지금 ELS는 div 20개가 들어있는 관리자인데 얘 길이를 까보니까 총 20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랑 거의 똑같죠? 다를 게 딱히 없어요.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애고. 일단 도큐먼트 문서에 직접 접근해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태그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본 건데, 이번에는 jQuery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얘를 일단 살려놓을까? 일단 살려놓고 여기 JS 쪽에 톱니바퀴 있거든요. 얘 눌러보시면 지금 JS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JQ라고 검색을 하시면 jQuery라고 나와요. 이걸 일단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밑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바깥을 누르면 적용이 돼요. 이 지금 연습장 안에서는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링크가 아니구나. 얘는 링크가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 src 이 안에다가 이 주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하나 적어준 거랑 여기서 JQ 해서 여기 추가시킨 거랑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얘는 이제 UI로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코드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jQuery를 작업을 할 거다 하면은 HTML 안에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jQu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jQuery 주소는요, 얘는 원형 파일이 존재해요. 이렇게 이게 실제 지금 jQuery 파일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뭔지 모르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짜놓은 jQuery라고 하는 애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쯤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라이브러리는 CSS에서 만들었던 그 라이브러리랑은 느낌이 좀 다른, 자바 쓸 때 JDBC 커넥터 추가할 때 했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이게 추가가 안 되어 있으면 jQuery를 아무리 써도 안 먹어요. jQuery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애를 꼭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얘를 하든지 아니면 코드펜에서 작업할 때는 그냥 이거 추가하면은 돼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주소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DNJS 어제 뭐야 이거 CDNJS에서 여기 jQuery 치면 똑같은 거 나와요. 이 주소랑 아까 코드펜에서 봤던 그 주소랑 똑같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얘도 보면 CDNJS에서 온 거죠. 그리고 jQuery는 여기 말고도 CDNJS 말고도 다른 데서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원형 파일을 따로 받아서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툴에서 쓸 때는 파일을 추가하는 건 안 되니까 여기에 링크 걸어 주거나 스크립트로 아니면 여기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거 안 해놓고 선생님 전 jQuery 썼는데 안 먹어요, 왜 안 되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초반에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안 해놓고 이제 막 쓰다가 왜 안 되지? 뭐 잘못했나? 하고 막 오타 있나? 하고 엄청 찾아보다가 맞다 이거 안 했지?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jQuery를 쓸 건데 지금 얘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jQuery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도큐먼트 읽어와 그 중에서 태그 네임이 div인 L을 엘리먼트들을 읽어와서 ELS에 넣어줘 라고 한 명령인데, 이만큼을요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러면 앞에 있던 그 많은 글자들 끝이에요. 얘가 다 해요.
얘가 div 찾아 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 그러면 이 문서에 있는 div 다 찾아서 여기다 넣어줘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스타일.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백그라운드 컬러랑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는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소문자였잖아요. 근데 얘는 하이픈 없이 대문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표기법의 차이인데, 도큐먼트 DOM 문법을 쓸 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CSS에서 활용했던 속성이랑 이름이 좀 달라요. 이렇게 구조가. 그럼 우리가 이걸 쓰려면 이걸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jQuery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jQuery는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백그라운드 컬러 똑같죠? 생김새가. 대신에 컴마로 결과값까지 엮어준 것 뿐이에요. 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ELS에 들어있는 애들의 스타일 CSS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주석을 걸어놓고, 이게 여기 있구나. 이건 뭐 버튼 실행을 해보면 바뀌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지금 이 도큐먼트로 썼던 거 생각해보면, 반복문 돌렸을 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얘네만 주석을 좀, 얘랑 주석 빼고, 얘 잠깐 주석 걸어놓고, 얘를 다시 document get element by tag name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게 주석 걸려 있는 거 제외하고 똑같은 기능 할 거면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달러로 바뀐 거고요. 이걸로. 그 다음에 이거 한 줄로 바뀐 거예요. 이 반복문이 한 줄로. 이해되세요? 얘는 안 돼요. 이거 ELS에 인덱스 번호 안 넣어줬잖아요. 지금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배열로 만들어 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0번 1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안 돼요. 뭐라 해요? 뭐라고 에러가 나오는지 보면은 뭔가 정의되지 않았대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세팅 정의되지 않았다는데,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복문 이걸 써줘야 돼요. 하려면. 근데 jQuery는 어때요? 그냥 돼요. 아까 있던 그 수많은 줄들 그냥 이거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jQuery를 활용해서 색깔을 바꾸는 건데, 자,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겠네. 자, 그러면은 지금 ELS라고 하는 애를 div 선택자로 가져왔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클래스를 한 5개까지만 줬어요. 나머지는 그냥 div이고요. 얘네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애들이죠. 여기다가 선택자잖아요. 이거 CSS에서 쓰던 선택자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 CSS에서 선택자 클래스 네임으로 선택하던 방식 그대로 .a. 그러면 5개만 선택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예상이 되겠죠? 얘는 누가 바뀌어요? 여섯 번째가 바뀌겠죠. id가 들어갔고 id는 선택자가 샵이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쓰던 선택자 여기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요정도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거 1교시 내용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jQuery 없는 버전들이 있고요, 사용하라고 하는 버전들 있죠? 아무 말도 없으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지켜가면서 한번 골고루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6개를. 그리고 이거를 문제를 쉬는 시간 가졌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이어서 푸시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8시가 다 됐으니까 1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